네, 오늘은 보고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이 1932년도에 동북 삼성에다가 만든 괴뢰국 만주국입니다. 이 지도에 나타나는 이 만주국을 일본이 이스라엘에 넘기려 했다는 그 계획 이름이 보고 계획입니다. 19세기 초에 러시아의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중국 동북 삼성 흑룡강성에 있는 하얼빈 유역에 대해 직결을 합니다. 20년대 초에는 모인 유대인이 약 한 2만 명 정도, 그래서 하얼빈이 북경, 천진, 상해, 항저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모인 유대인 인구가 하얼빈 전체 인구 약 20만 명의 20분의 1 정도,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으니 많이 집결을 한 거죠. 바로 여기 하얼빈 그 황룡강성에 있는 요 지역을 말합니다. 1934년도에 일본에서 유대인들을 활용하라는 그런 계획이 입안이 됩니다. 일본인들 마음속에는 유대인은 제부의 대명사로 1904년 러일 전쟁 시 유태인이 미국 은행가인 제이코프 시프는 제정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유태인을 학살한 원한으로 4번에 걸쳐 모두 2천만 달러를 모아서 일본 군대에다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러시아를 이기고 세계 열강 대열에 오르게 되는데, 유럽에서 유태인 백역 운동이 갈수록 격화되어 그들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는데, 만일 일본이 이들을 모두 만주로 끌어들인다면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만주를 개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934년 일본은 드디어 보고 계획을 입안합니다. 일본은 유태인과 대외적으로 유럽에서 망명한 유태인을 받아들이고 만주를 근거지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노즈카 코레시게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유태인은 보고와 같다. 신선하지만 극독을 품고 있다. 잘 요리해야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엄음하고 교활하며 세계를 탈취할 업무를 꾸미고 있다고 하니 일본인들은 조심해야 된다. 즉 보고는 좋은 음식이지만 그 독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경고로 이거를 보고 계획이라고 한 겁니다. 최초의 보고 계획 입안자는 아이카와 요시스케로, 일본의 실업가이자 정치가로서 닛산 자동차의 전신인 닛산 콘체른 창립자입니다. 1937년 제1회 극동 유태인 지구회의가 하얼빈에서 개최가 됩니다. 1937년 하얼빈 유태인 지역은 유대인 카우프만을 우두머리로 하는 극동 유태인 평의회를 조직하고 그해 연말에 1차 극동 유태인 지구회의를 개최합니다. 대표회는 하얼빈, 상해, 고베 세 지역의 유태인 약 700여 명으로 구성이 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국가법률 하에서 종족 평등과 공평을 누리며 일본과 만주군과 합작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립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 종교 신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즉 1937년도에 바로 일제가 동북상성에 건설했던 이 만주국에 이스라엘이 건설된 것입니다. 1938년 12월 5일 동경 5인 내각회의에서
보고 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육군 대신, 일본 수상, 외문 대신, 해군 대신, 대장 대신 이 5명이 사인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보고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은 일본은 중국의 유태인과 협력하여 유태인이 하일본에 유태인 국가 재건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조건으로 유태인의 일본에 대한 전쟁 자금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다. 1938년과 1939년 극동 유태인 지구회의가 개최가 되고 1939년 5월 카우프만이 일본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 제국 훈장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사례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1937년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면서 상해를 점령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보고 프로젝트의 입안자들을 흥분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상해에는 당시 4,700여 명의 중동 유태인이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해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이 있는 가족과 개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해 금융거래소 주석가 99명의 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중동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 일본인, 중국인, 유럽 유태인, 중동 유태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처한 태평양 무역공사가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상해는 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기밀 연구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유태인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관한 연구와 분석, 상해의 부유한 유태인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미국의 여론을 지배할 계획, 유태인 신물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좋은 보도를 하게 하는 것, 일본, 미국 양국의 신도교와 유대교 종교 간의 상호 방문 계획.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대인 난민 건설 거주지를 건설하는데, 즉 아시아의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장소는 만주나 상해로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의 추가 계획은 일본 고베에 유태인 사회를 건설하여 동유럽 망명 유태인을 수용하는데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는 유태인 난민 6천여 명에게 비자를 발급해서 1935년부터 1940년까지 아시아의 이스라엘 건국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해일보에 극동 유태자치공화국 건설계획이 구체화되었다. 홍영강 지방의 유태공화국 계획, 자금은 재미 유태인이 공급. 이거는 조선일보에 기사화됐다가 사라졌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유대민족의 자치구가 건설된다는 그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답니다. 순조롭게 1940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1940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 군사동맹이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의 만주 이스라엘 건국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꿈은 무산이 되고 맙니다. 진주만 습격 후 일본 외상 도고 시게노리는 오 대신 헤이는 실시를 잠시 연기한다. 유태인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육군부도 선포를 했는데 반드시 유태인은 엄격한 감시 감독하에 둬야 한다. 반응하는 자는 진압하여 조치한다. 이에 따라 부유한 중동 유태인은 특별수용소에 수감되고 나머지 1만여 명의 유태 난민은 소위 8갱1호, 이건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1942년에 일본 정부는 오상회의 결정 유대인 대책 요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고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게슈타포 두목으로 요제프 마이징거라는 바르샤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을 하인리 히물러의 명령으로 상해로
보냈습니다. 즉 최종 해결책을 들고 온 겁니다. 이 방안은 중국의 유대인을 멸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히밀러는 그 SS 친위대 사령관이죠. 그래서 그 게슈타포 요제프 마이징거, 즉 바르샤바의 도살자라는 친구가 항해로 옵니다. 1942년 독일의 게슈타포 특목 요제프 마이징거, 바르샤바의 도살자라는 마이징거가 상해로 왔습니다. 최종 해결 방안을 가지고 왔는데 중국의 유태인 멸종 계획입니다. 유태인 신년을 맞이하여 유태교회당에서 모든 유태인을 체포하고 그 후에 그들의 옷을 벗겨 묶어 배에 실은 후 해상을 표류하게 하여 굶겨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배를 침몰시켜 흔적을 없애는 것. 그 상해 앞바다 강 이름이 항포강인데 그 항포강에서 그렇게 말살을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서금강산에 보내어 소금을 캐게 하고 최저 영양량으로 최고의 노동력을 차치하는 것. 세 번째는 수용소를 만들어 유태인들로 의학 실험을 하는 것. 상해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시바타 미츠구 일본 외교관이 유태인 말살 계획을 유대인 지도자 카우프만에게 비밀리에 통지해서 카우프만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유대인 말살 계획이 무산됩니다. 이에 일본군은 홍코에 집단 수용소를 설치하고 약 4,000평방미터, 유대인들은 1944년부터 45년까지 독일의 살육, 일본의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45년 전쟁에서 분리하게 된 일본은 특사를 보내어 미국 유태인들을 설득하여 루즈벨트를 해요. 정전 평화 협상을 유도하고 만주에 유태국가 건설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맙니다. 두 번 썩을 리가 없겠죠. 유대 시온 조직의 주요 창시자인 에이브람 카우프만은 1945년 소련군에 의해 소련으로 압송된 후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16년 만인 1961년 이스라엘으로 이민이 허용되었습니다. 일신력이 남아 실시된 일본의 친유대 정책에 의해 수천 명의 유대인이 나치 박해에 의해 죽음을 면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여전히 그들은 그 땅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1930년대 하얼빈을 중심으로 동북 삼성의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꿈은 사라지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현재 이스라엘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1편은 이렇게 좀 끝내고요. 2편에서 다시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국제역학 구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